프로의 시선 시간입니다. 저희 시장에 대한 전략들 이 시간에 조금 더 이슈에 집중하면서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님 모셨습니다. 이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그러면 이사님과는 함께 어떤 시선을 줘볼지 저희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M&A의 격전지가 된 미용 의료기기 sek터. 네, 미용 의료기기 섹터도 정말 하루 번갈아 가면서 종목별로 잘 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죠. 오늘은 또 클래시스가 오전장에서 놀랄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. 그렇다면 미용 의료기기 섹터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야 될지 일단 산업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, 이사님? 네, 일단은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규모 자체는 조금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만 성장률 자체는 최근 5년간 8% 정도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수출 품목에 있어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좀 한창 강하던 2021년 같은 경우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의 어떤 생산이나 수출이 좀 상당히 강했었습니다만 2023년, 2년으로 이제 올수록 오히려 이제 이런 체외 진단기기의 어떤 수출은 좀 감소하는 반면에 디지털 의료기기라든지 치과형 임플란트 같은 어떻게 보면 밖으로 좀 활동하는 혹은 이제 AI 같은 디지털 세상이 좀 열리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진화를 하고 그러한 제품들이 좀 많이 수출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디지털 의료기기 같은 경우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2020년 대비했을 때 2023년 정도 봤을 때 한 1,000억 원 이상의 좀 시장의 크기가 좀 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의료기기 전체 수출액 중에서도 디지털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율 같은 경우가 4년 연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치과용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020년, 2021년에 체외 진단 키트 같은 어떻게 보면 주력 제품들이 좀 성장을 했던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쪽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변화하는 모습.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바이오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강국을 좀 도약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의 품목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의료기기 산업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서도 디지털 의료기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정부도 이렇게 커가는 산업에 좀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출이라든지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이제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서요. 제이시스 메디칼 이틀 전에 공개 매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. 일단은 투자회사 아키메드 그룹이 공개 매수를 이렇게 하게 되면서 관련해서 주가가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. M&A가 굉장히 활발하네요, 이사님. 네, 일단은 지금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 M&A가 작년부터 계속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회사죠.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공개 매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좀 다음 타자로서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. 다만 이제 이 공개 매수를 좀 추진하는 회사가 좀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이제 한앤컴퍼니 관련된 쪽에서 좀 얘기가 조금 나오면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어떤 주인이 누가 될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만, 결국은 이제 말씀하셨던 프랑스 투자사인 지금 아키메드가 지금 공개 매수를 추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약 한 1조 정도에 되는 어떤 금액을 투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경영권부터 시작해서 좀 어떻게 보면 지분을 좀 매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 얘기를 제가 볼 때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공개 매수, 어떻게 보면 이제 M&A가 좀 많이 일어날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면, 결국은 이제 의료기기,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결국 돈이 되는 어떤 그러한 산업의 성장성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앤컴퍼니 같은 경우는 루트로닉을 인수한 이후에 올해 1월 같은 경우 또 이제 샤이노슈어라는 또 회사를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인수가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작년에 총 제가 알기로 한 17건 정도 M&A가 있었습니다만, 아직 지금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벌써 10건 이상의 지금 M&A가 좀 일어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M&A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특히 이제 디바이스 관련된 시장이 좀 상당히 커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
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뭐 케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집안에서 화장품처럼 좀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좀 홈 뷰티 디바이스가 지금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전통적인 뭐 의료기기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미용 디바이스 기계 쪽에 좀 어느 정도 접근을 하는 좀 그러한 모습. 특히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, 뭐 제약사, 미용 의료기기가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시장에 전부 뛰어드는 좀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좀 드라마티컬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2022년에 한 140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였습니다만 2030년, 그러니까 2022년 대비 8년 후죠. 지금 한 900억 달러까지 지금 이제 시장이 커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거의 한 25% 이상, 26%까지도 커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 돈이 되는 산업, 특히 이제 이 미용 의료기기, 거기서도 지금 디바이스까지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M&A 같은 경우는 계속 일어나고 또 이제 앞으로도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M&A가 많은 이유가 결국에 이제 사모펀드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인수했다가 그들의 목적은 결국 더 사업을 키워서 이 차익 실현을 보는 거니까요. 돈이 되는 산업이라는 점을 또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확장이 좀 되면서 디바이스 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다양한 업계에서도 이 디바이스 쪽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함께 주셨거든요. 그저께인가 이 인수 소식 나오면서 키움증권에서는 약간 근데 앞으로 미용 의료기기 추가 M&A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나왔었거든요. 이사님 의견은 좀 어떠실까요?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 성장하는 산업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. 네. 결국 이제 이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 좀 많이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이제 시장에 좀 확대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뭐 동남아 쪽, 특히 이제 그리고 뭐 브라질 같은 남미 쪽으로도 지금 확대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음식료가 움직이는 것처럼 의료기기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그런 타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남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섹터들이 성장 섹터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주가들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앞을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돈이 되는 산업에서는 M&A는 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건수보다 올해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건수를 좀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M&A 관련된 부분은 계속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관련돼서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까지도 분명히 타깃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M&A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해외 기업까지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산업의 성장성에 함께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. 일단 하반기에 IPO 시장에서도 미용 의료기기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는데 어떤 뭐 종목들이 있을까요? 네, 뭐 이제 미용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뭐 진단, 특히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공모 시장에 좀 뛰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저는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. 지금 5월 말에 지금 이제 수요 예측 결과 좀 진행을 했는데 공모가 17,000원으로 좀 확정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공모가 밴드 상단이 14,000원인데 이 부분을 좀 초과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관의 수요 예측이 좀 상당히 흥행을 이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라메디텍 같은 경우도 지금 공모가 최상단이 지금 이제 12,700원인데 그 상단을 넘어간 16,000원으로 지금 공모가가 좀 확정이 되면서 경쟁률 자체가 지금 이제 지금 1115.4대 1을 좀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을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심전도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맥을 좀 검출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기기 쪽에 좀 가까운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라미디텍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 퓨라셀을 좀 개발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퓨라셀 같은 경우 약간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레이저로 피부에 약간 좀 미세한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재생 효과라든지 성분을 좀 침투
침투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을 좀 촉진하는 좀 의료기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지금 작년에 매출이 좀 상당히 드라마티컬하게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워낙 좀 매출이 작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올해 매출액 한 100억 정도 기대하고 있는,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회사가 또 IPO 시장에서 좀 돌풍을 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, 지금 결국 이제 관련된 주가들 좀 기존의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, 하반기에도 좀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IPO 시장에서도 의료기기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공모청약은 끝나기는 했는데 시어스테크놀로지랑 라메디텍 두 가지 종목 또 어떤 매출이 나오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함께 소개를 드렸으니까요.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.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시고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설정할까요?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미용 의료기 섹터가 좀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, 사실은 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섹터 내에서 좀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좀 상당히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특히 이제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 매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급등을 했었습니다만, 그 전에 좀 시세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좀 하락 추세에 좀 가까운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원택 같은 경우도 좀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실망감으로 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레벨 다운됐던 어떤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, 결국 이제 이 섹터 전체로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, 결국 종목에 대한 옥석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준이 되는 게 결국은 2분기 혹은 뭐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저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주가적으로 좀 추세가 좀 살아있고,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는 옥석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에 따라서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 다음으로 뭐 클래시스가 좀 다음 타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,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급등을 한 이후에 사실 고가권에서 좀 어느 정도 승부를 하고 있었는데, 결국 이제 오늘 좀 어떻게 보면은 2차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다음 타자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측면에서 좀 이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후속 타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추세가 좀 괜찮고 또 2분기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 가시성이 좀 이제 조금씩은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런 종목들이 뭐 비올이라든지 뭐 하이로닉 같은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종목 전체가 움직입니다만 실적에 대한 가시성, 그다음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종목 차별화가 좀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결국 뭐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 클래시스나 비올, 하이로닉 같은 종목들을 함께 또 제시를 주셨는데요. 최근에 실적들을 보니까 사실 이런 종목들이 소모품에 대해서 굉장히 또 주목이 되더라고요.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? 네, 저는 솔직히 그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결국 이제 기계를 하나 팔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소모품, 거기에 더해서 기계를 좀 AS 하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독 경제 비슷하게 좀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그러한, 제가 볼 때는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는 기계를 좀 개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,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좀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, 그런 매출에 대한 포션이 커지는 종목들을 좀 저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수출의 다변화를 통해서 지역별로도 좀 골고루게 좀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말씀 주신 종목들이 차트를 보니까 사실상 뭐 클래시스의 경우에도 오늘 52주 신고가기도 하고요. 좀 높은 상단에 있잖아요. 진입 타점을 잡아주신다면 어떤 때 좀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? 저는 이제 이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라든지 뭐 반도체 2차 전지에 비해서 사실은 좀 살짝 잊고 있었다가 최근에 좀 이제 공개 매수에서 좀 다시 한번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
지금 좀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실적, 2분기 실적 시즌과는 좀 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살짝 좀 상승세가 좀 눌림목이 좀 나오는 그런 어떤 구간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비올이라든지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점에서 좀 추세를 돌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눌림목 활용해 보시고요. 이미 좀 눌려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사님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프로의 시선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.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